부천시열 김기표입니다. 이성민 본부장님, 저를 보실까요? 예. 지금 이번에 대법원 판결 후에 실제 법원 안에 식구들, 그러니까 판사들은 판사들대로, 법원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분위기가 좀 어때요? 그런 얘기들 좀 할 것 아닙니까? 뭐 식사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모여서 좀 대체로 어떤 기조인가요? 뭐 현장에 계시는 민원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뭐 이 현장에 법원 공무원을 있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도 제일 많이 듣냐면은 왜 좀 빨리 안 해주냐. 심지어는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신랑하고 법적인 관계를 좀 빨리 마무리 좀 시켜주라. 두 당사자가 합의하고 있는데 보통 왜? 빨리 해달라는 게 민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엄청나게 빨리 했어요. 대법원 사건을. 이번에 이게 가능하잖아. 이번에 그러면. 이재명 공직사무 위원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네요. 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내 사건 빨리 처리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내 사건은 빨리 처리 안 해주느냐. 그런 민원을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네. 플러스 네. 이 법원 공무원 사업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를 못해요. 아, 이제 믿지 않는군요. 규정상이 이렇다. 이걸 네. 못 믿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법원 내부의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 때문에 사업부 신뢰가 무너졌다 이렇게 3, 4, 5 모여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뭐 온도 차이가 좀 있기도 하지요. 각자의 그 정책인 지향에 따라 논의 차이 좀 있나요? 예, 네. 차이는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주 의견은 이렇다고 봅니다. 사업부에 지금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사업부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 뭐 정치적인 지향과는 별개로 이런 상황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업부 신뢰를 이끌어갈 수 있겠냐 이런 의견이 많죠. 그거하고 정치적으로 뭐 여당을 지지하고 뭐 민주당도 지지하고 정치적인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저 PPT 좀 띄워볼까요? 네. 지금 이 사건 저는 그래서 국민들한테 대법원이 이렇게도 빨리 선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외가 되지 않고 좋아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대법원. 자, 보실까요? 3월 26일 날 항소심 무죄가 났어요.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항소심에서 대법원에 소송 기록이 송부됩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상고되고 다음날 기록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본 적 있어요?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실무진이 움직여야 되는데. 실무진이 다 지금 도장받고 증인신문 줘서 승인 녹취록 도장받고 이거 다 하려면 사실상 한 1, 2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다른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예. 자, 계속 봅시다. 그 다음에 4월 10일입니다. 검찰이 상고이수를 제출하는데 검찰도 굉장히 서두르네요. 검찰은 다음날 상고이수장을 판결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했을 뿐만 아니고 상고 이유서도 20일의 기간이 있는데 거의 소송기록 송부가 금요일날 됐으면 그 소송기록 송부 통지서 접수 통지서가 아마 4월 8일이나 9일쯤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그 다음날 제출하죠.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거의 1, 2일 안에 하루 이틀 안에 제출했다고 보입니다. 이것도 검찰도 굉장히 누구와 지금 호흡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보통 20일이면 검사들이 다른 일로 바쁘니까 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슬슬 쓰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사실은 20일만 지키면 되니까. 자, 봅시다. 그리고 그로부터 4월 21일 날 이제 이재명 피고인 쪽에서 답변서 내니까 답변서 제출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소부에 회부되고 그날 바로 전원합의 재배됐죠. 이런 사례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죠. 자, 그 다음에 4월 24일 날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기를 한 다음에 바로 5월 1일 선고했습니다. 그죠? 자, 36일 만에 파기환송심 결정이 났잖아요. 이런 일이 없죠. 자, 근데 대법원은 그런 능력을 보여줬죠. 유일하게 역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상고심에서 36일 만에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록을 6만 페이지 이상 되는 기록에 대해서 36일 만에 우리는 선고할 수 있다는 아주 울트라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 개개인한테도 이런 잣대 그대로 적용해서 36일 만에 이제 판결할 수 있겠네요. 맘만 먹으면. 앞으로 그걸 기대할 수 있겠네요. 본부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날 파기환송 된 다음에 5월 1일 파기환송 돼서 그 다음날 환송심에 기록이 바로 그날 송부됐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일반 송달이 아닌 집행한 송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 이게 우편으로 기록을 아예 들고 갔네요. 다음날 보니까 기록을 들고 갔어요. 네. 그 다음에 공판기일 바로, 아니, 배당 바로 되죠. 배당도 한 2, 3일 있다 보통 되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 처음이고. 그 다음에 공판기일 바로 정하죠. 야, 이 파기환송심 재판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배당 받자마자 기록도 안 보고 바로 공판기일부터 잡죠. 이런 예를 보셨습니까? 아니,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 송달 해보지도 않고 집행관 송달 촉탁 신청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집행관 송달이 상당히 돈이 비쌉니다. 일반 송달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보통 이걸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거 해보지도 않고 집행관 송달을 촉탁한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대법원이 한 짓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자 36일 만에 세상에 파기환송심 결론을 냈습니다. 자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니까 판결에 승복하라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뢰를 어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것부터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사법부 신뢰 묵묵히 일하는 일선에서 판사, 공무원들 그 명예를 더럽힌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또는 사법부 수건에 대한 기본 예의라 생각합니다.